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급식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단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급식 일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단 계획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네, 신규 누르셔서 자, 요리 추가하셔서 구이 있다 그러면 구이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품을 내가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식품 추가 자, 고기만두 확인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리 식단표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급식일지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되게 급식일지를 되게 중요하는데 특히 아동센터 이용시설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생활시설이고 입소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문서를 활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점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우리 관리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상자 기본 정보 우리가 한번 넣는 거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 정보를 집어넣으셔야 하고 어떻게 보면 아동카드 하기 전에 우리가 썼던 탭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탭을 다 넣으셔야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보 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자격으로 되어 있는지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신규 누르시고 행추가 누르시면 자, 이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기초생활수급자 자, 그 다음에 생계급여자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예를 들면 뭐 종료일자는 모르니까 되겠죠?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격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 정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심한 장애, 자, 언제 했는지 그 주기 쓰시고 그분이 뭐 주장인지 부장인지 자, 주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연구자 확인서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네. 우리 보호자 가족에 대해서 연구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동 자립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자립 정보도 이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특이사항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도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관리에서 특이사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뭐 상담 기록지에도 당연히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예를 들면 특이사항, 특장애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 네. 말을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건강에 관련 내용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자 시설에서 맞춰서 에디터를 만드셔서 활용해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 대장에서 만들어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템플릿, 즉 기록물 관리 대장에서 템플릿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웹 에디터가 되어 있는 창을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 자, 보이시나요? 자, 보면 템플릿 목록이라고 뜹니다. 네. 안 나오네요. 오늘은요. 네. 자, 아마 개인정보 특이사항에는 안 나오나 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표를 만들면 돼요. 네, 표를 만들어도 되니까 이거는 제가 잠시 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저장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보에 가셔서 이 아동에 대한 교육정보, 학교생활, 학교정보 그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외부 교육 이수. 그러니까 지금 아동 정보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대상자 기본 정보 관리로 다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있던 내용들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뜬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생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 했던 내용들 다 여기서 입력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기존에 썼던 보육일지 안에는 학교생활 정보관리를 따로 넣을 수 있는 탭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없습니다. 예, 그 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대피아노 심사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가정통신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었거든요. 자, 어떻게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땡땡이 홍길동, 자 이름은 홍길동 가정통신문, 자 적고 오늘 날짜 한번 적어주고, 자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22-0908. 자,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대상자 우리 아이, 네, 요 입소로 바꿔주시고 조회를 누르면 아이들이 불러와 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을 말하면 가정통신문, 네, 이런 식으로 가정통신문 내용을 넣으시고 저장을 누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는 쌓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좌정보 관리에서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행 추가하시고, 자, 계좌번호 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계좌번호가 지금 몇 개가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계좌에 대해서 계좌별 출납 정보를 따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활용하는데 좋아지겠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종 정보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아동카드 되게 중요하죠. 자, 입퇴소할 때 이 아동카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아동카드 여러분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동카드는 대상자 정보관리에서 기본 정보 입력하시고 아동카드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군구로 입퇴소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입력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 건강관리 탭입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관리 탭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희망이음의 기본적인 컨셉은 바로 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정보관리에 보면 신체 정보관리가 있고요. 바이탈 관리가 있고요. 근데 예방접종, 퇴학정보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정보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아동이 입소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죠? 그렇죠. 건강검진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뭐 하시죠? 그렇죠. 바로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탭을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력 정보. 이 아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주병력이 뭔지, 자폐인지 아니면 ADHD인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입소 전 약물 치료. 이 아이가 입소 전에 계속 먹고 있었던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진료 및 처방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저 또한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왜 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넣으시고, 자, 이 아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첨부에다가 여러분 뭘 넣어야죠? 그렇죠. 사진을 넣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인쇄가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진은 인쇄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처방 내역을 넣어야 하는데, 자, 처방 내역을 행추가해서 처방 내역 넣는데, 자, 한번 약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약이 없습니다. 자, 네, 약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해? 사용 못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저도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비스 제공에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약물 정보 등록 관리. 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신규 눌러서 한번 약물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네, 확인 누르고, 자, 투약 정보에다가 그냥 외용 주사 내보 줬고, 한번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장 눌렀죠? 자, 이 저장을 누른 걸로, 자, 한번 올티바주라고 제가 그냥 아무 약물이나 불러와 봤습니다. 네,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색하면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 안 해도 돼요. 그 약물이 필요한 것만 불러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약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약물도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두로 입력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비약이 입력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자주 먹는 콜데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그 아이들 뭐 그 몸살 감기 때 먹는 약들 그거 입력 안 됩니다. 네,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력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약물을 불러오셔서 해당된 약물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를 입력을 해야만이 투약정보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네, 투약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꼭 투약정보 꼭 한번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자, 제가 잠시 뒤에 해결책을 한번 서로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또 볼까요? 대상자 관리 가셔서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까지 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대상 기본 정보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